12월 2일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도 분석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바로 이글벳입니다. 돼지열병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글벳이 큰 상승을 만들었었고 종가는 윗꼬리를 길게 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일본 큰 추세에서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상승 박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급락 이후에 코로나 직전의 주가로 이렇게 궤도를 회복을 시켜놓고 장기 이평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점과 고점을 너무나 안정적으로 높여가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 금일 캔들이 전고점마저 돌파를 하는 신고가를 만들면서 앞에 있던 이 물량들을 모두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만 보아도 긴 추세에서는 신고가 흐름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단기권에서는 조금 쉬어가더라도 특정 라인들에서 지지만 나온다면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금일의 종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던 상승의 박스를 금일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를 한 다음에 안착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먼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테마의 지속성이 조금 더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바로도 돌파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상승 박스의 상단 밑에서 주가가 안착을 해서 종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점과 아니면 신규 공략하는 입장에서의 공략 타점을 어디로 하면 좋을지를 한번 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이 상승 박스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라인은 바로 이 만원 라인과 만원 부근 라인과 9,000원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원 라인은 단기적으로 테마가 조금 살아있을 때 잠깐 쉬어가고 빠르게 반등을 한다는 가정하에 지지점인데 바로 전일 캔들의 고점이자 종가 라인에 수렴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금일 캔들이 이렇게 시가 갭을 띄웠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갈 때 이 시가 갭, 즉 상승 갭 라인을 조금 메꿔주는 흐름이 나오고 만원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 종가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 만원 라인을 손절로 잡고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선으로 잡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한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단기권 안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측면으로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9,000원 라인은 이 상승 박스의 하단과 수렴이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급등을 만든 이 바로 직전에 저점 라인과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의 긴 추세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이 9,000원 라인은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오더라도 이탈이 절대 되면 안 되는 반드시 지지가 되어야 되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지점이 되고 이 라인이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이 박스의 상단과 하단의 이격만큼 밑으로도 다시 이렇게 빠지는 하락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9,000원 라인에서 공략을 하실 때는 이탈 시에 칼 손절을 하시고 이 위로 주가가 반드시 회복되어서 안착될 때만 재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탈이 되고 장기 이평선 정도를 지지를 하더라도 공략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공략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글벳은 이 두 가지 라인 정도에서만 중요한 라인을 잡고 우리가 공략을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돼지열병 테마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가 없는 구간에서도 굳이 저점을 낮춘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단기권에서 조금 쉬어가더라도 특정 지지라인에서 조금 쉬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만 준다면 계속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신고가의 흐름을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앞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글벳은 단기권에서 테마가 죽는다면 이 앞전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추세의 지지점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단기권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긴 추세에서 적절한 보유선이나 짧은 손절을 잡고 공략을 해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글벳은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서현이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이와는 윤석열 테마주로서 금일 대권 지지도 1위 소식에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같은 테마주로는 서현탄 메탈이나 뭐 덕성 정도가 원래 대장주로서 추세를 이끌었었는데 현재 단기 고점 라인에서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를 맞으면서 탄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고 현재 쉬어가는 중에 후발주자인 서현이화나 아니면 진도 이러한 종목들이 순환매 방식으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추세를 지금 테마주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본 큰 추세에서 크게 대응할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갭이 떠서 이런 식으로 단기 저항대를 돌파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뭐 익절을 적절히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위에서 저항 라인만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 6,800원 정도 전고점 라인이 있는데 3, 4%의 갭만 뜨더라도 일단 이 라인이 돌파가 됩니다. 돌파 이후에 바로 주가가 빠진다고 한다면 금일 이 상한가 라인에서 대부분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물려있던 물량만 아니면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익절을 해 나가면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고 다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특정 지지선이 발생되는 라인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6,800원 위로 갭이 떠서 주가가 시작을 하고 뭐 시가 이후에 조금 흔드는 라인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6,800원이 단기적으로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이 다음 전고 라인까지 한번 시세가 단기적으로 날 수 있는 파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단기권에서 윤석열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강력하게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파동이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차트를 크게 보시면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대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로 보았을 때 너무 짧은 테마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대선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큰 추세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까지의 세 가지 테마 정도로 약간 축약이 된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장기적으로 긴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만 보시고 단타의 개념으로만 보시기보다는 물론 지금은 상한가 마감 이후에 전고점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승하는 단기 고점 라인을 형성할 거니까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시간을 투자하셔서 좀 적절히 기다리셨다가 눌림목이 발생이 되면 그때 저점에서 공략을 한 다음에 조금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위쪽 라인에서 지금 내일 만약에 시가 갭으로 6,800원을 돌파하게 되면 8,000원, 그 다음에 9,300원부터 12,000원까지가 가장 큰 매물대로 잡혀 있습니다. 단기권에서는 뭐 언제든 이 안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각각의 저항선들을 제 영상에서 좀 확인을 하시고 이 부근에 주가가 올 때는 적절하게 이쪽로 조금 챙겨 가시면서 다음 눌림을 한번 기다리는 이러한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서현이와 분석도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금일 완연한 테마 장세였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이 동시에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만큼 개별주들이 거래량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주에만 좀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테마주들이 금방 식어버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절 구간이 잡히는 진입 타점을 분봉 흐름에서라도 좀 잡아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입니다. 모든 수험생들 코로나로 인해 악조건 속에서 시험을 치러야 될 텐데 좋은 결과만 있기를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